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국어국문학과 19학번 김현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광클 수업의 주인공이자 가장 인기 많은 교수님으로 유명하신 분을 초빙해 왔는데요. 저 유퀴즈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영광인 것 같아요. 완전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유퀴즈의 엉덩이 공부법으로 많이 알려진 서울대 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공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 S 애독자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유퀴즈에 출연하셔서 엉덩이 공부법으로 이슈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공부는 재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부는 과연 재능인지 노력인지 선생님의 생각 알고 싶습니다. 이 사실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공부머리라고 하는 게 타고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공부머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게 되면 우리 두뇌가 자신의 경험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달을 해요. 그런 좋은 어렸을 때의 생각하고 뭔가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면 어떤 자기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러한 활동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이런 생각이나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새 알파 세대들처럼 게임 보고 영상 보고 이런 자극적인 경험에만 제한되면 우리의 머리는 그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방식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 생각의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갖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타고난 공부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캐롤 드웨익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이 지능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신념, 고정신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지능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정돼 있다라고 믿는 것을 고정신념이라고 하고 머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좋은 경험을 쌓게 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성장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또 내가 고정신념을 갖고 있느냐, 성장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나의 능력은 좋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올바른 생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엉덩이 공부법 얘기하니까 무조건 앉아있으면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앉아있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겠어요?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니까 좋은 공부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자기가 공부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자기 어떤 이해체계 내에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그 10년의 법칙, 10,000시간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무조건 10,000시간을 투자한다고 전문가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Delivery Practice라고 해서 그 10,000시간의 과정이 아주 의도적인 노력의 과정, 집중된 노력의 과정, 의도된, 계획된 노력이 그 안에 포함돼야지만 그 10,000시간이 빛나는 거다. 따라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집중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공부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엉덩이 플러스 의도적인, 체계적인 노력 이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엉덩이 공부법. 근데 저도 한 엉덩이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렇죠. 다들 열심히 하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등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숫자에만 집착하는 공부가 괜찮은지 교수님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등수, 성적에 집착하는 이유가 타임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현진 학생은 어때요? 저는 원래 공부를 재밌어 하기도 했는데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본 시험에서 반 1등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전까지는 갑자기 이제 급부상한 거죠. 뭔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쟤는 공부 잘하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공부 잘하네 1등.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쁜 딸, 예쁜 손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니까 엄청 짜릿하더라고요.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저도 1등 하는 것에 좀 집착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진 학생은 계속 공부를 그래도 잘하고 잘한 결과 인정받았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나보다 더 똘똘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그 친구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았어. 내가 그래서 1등이 아니라 2등이 됐어. 마음의 상처가 어떨까요? 근데 저 진짜 정확히 이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도 너무 충격받았고 그냥 되게 자괴감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근데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되면 공부하고 싶을까요? 그러면은 아마 하지 않았겠죠. 이 경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속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을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속성을 경쟁은 가져요. 나보다 머리가 똘똘한 친구가 우리 학교에 전학을 온다든지 2등 하는 친구가 진짜 밤새워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내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공부 좀 덜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계속 내놓으면 사람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뺏길까 봐 초조해져요. 그럼 공부의 과정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실패의 경험을 맛보게 되면 급작스럽게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경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하는 과정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할진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아무래도 경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교육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치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지쳤던 경험이 있는데 과연 지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실 공부는 왜 합니까? 내가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성장의 과정에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공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부하는 재미가 생겨요. 그쵸. 공부 마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남하고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심리적인 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교관이 된다라고 하면 역사, 영어, 과학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경제, 수학 이런 것도 다 경제를 위한 수학도 알아야 되고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성을 갖거든요. 그 관련성을 자기가 분명하게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공부의 의미가 생겨요. 또 공부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내용을 아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현상, 내용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거든요. 자꾸 어떤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나의 생각 그릇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을 보는 나만의 관점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나중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공부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를 찾고자 하는 공부를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찾는 방법 혹은 내 꿈을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진로, 직업의 세계는 되게 다양해요. 그걸 우리 청소년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에 관심이 많고 또 운동을 잘한다 라고 하면 운동선수가 돼야 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운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전문 기자 있죠. 그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 그런 방송팀에 보면 카메라, 뭐 장비 이런 것들 다루는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경기장 가면 팀 닥터도 있고 선수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 진로의 세계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일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기반으로 어떤 세상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좋은 그 소통과 경험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아 실현을 위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람이 만약 공부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쉬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쉬는 시간을 보내시는지. 그 쉬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책 읽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이 책 읽는 거는 상당히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친구자 자원입니다. 일단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배울 수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그 우리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책 읽고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주말에는 책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열정도 만들어가고 또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 또 심리적 건강도 키우고 하는 게 결국은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약간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서 음. 일본어 공부를 조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는 그래서 일본 애니를 보고 그렇구나. 네, 제가 네. 산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제 취미가 딱 애니북이랑 산책하기. 좋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랑 공부하는 걸 연결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만나 뵙고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끝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말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다 그러시냐면 잘하면 좋겠다라고 해요. 이게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예요, 결과. 근데 맞아요. 과정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으로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의미를 갖고 즐겁게 성공하는 그런 경험도 만들어가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는 삶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의 삶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공부의 과정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의 마음이나 습관이나 일상생활이 잘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라는 책에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마음이나 습관, 일상생활을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아보았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것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라는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라고 하는 관점보다 왜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내가 왜 이 방법을, 왜 이 공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나의 생활, 공부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의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 학부모들 혹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왜 해야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의 과정이 즐거워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부의 과정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 좋은 공부 방법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찾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공 경험, 공부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꼭 좀 읽어보세요.